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은 1타 시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특수본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양측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한쪽은 2번이나 보냈고 한 번은 한쪽은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출석 요구서를 딱 보냈는데 담당자들이 피하거나 안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받든 안 받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청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집행될 때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거고요. 소환은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하지 않고 그걸 응하지 않는 이제 수단으로 수령을 거부한다거나 예.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밀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검찰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은 계속되고 있고 그럼 이제 경찰과 공수처 함께 이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신병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체적으로 핵심 인물들, 군 관계자들 다 구속시킨 상태인데 수사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공조본이 있는 상태고 두 기관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수사에 혼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정리가 좀 필요한 건지요? 정리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법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국수본에 있는데 지금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이 내란죄까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시작했다는 거는 나뭇잎을 가지고 뿌리까지 이제 캐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그게 이제 도가되고 있다. 그 정리되는 시점이.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해석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돼버려서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예컨대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적정한지 하나의 이제 법률적 판단을 의뢰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이제 선행이 됐었으면 했는데 예. 이미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적 해석을 의뢰하기에는 이미 이제 진도가 나가버린 예. 이런 상황이라서 혼선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아니면 헌법 판단하고 형법 관련된 변호사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될 텐데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권 범위에 내란죄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뿌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재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이거 위법한 수사 아니냐,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요. 이런 경우를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법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의 수사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여부에 대한 이제 법률적 해석들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법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 없이 검찰의 수사 과정 여기에 이제 끌려 들어간 예.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은 이 법원이 이 과정에서 수사권 없는 검찰의 영장도 기각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것은 법원의 행위도 정당성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현실화될 수 있는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의 수사로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검찰의 예. 수사권을 이제 일종의 이제 관행이 돼 버린 건데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예.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 과정에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법한 것으로 판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에 속도를 내고는 있긴 한데 결국에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검을 일단 국회를 통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특검을 빨리 출발을 시키는데 나중에 혹시 윤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면밀하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입장이니까 위법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특검이 출발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싹 다 뭔가 좀 수정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을 다시 엎어서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고 이제 보십니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특검이 늦어져 가지고 그 안에 검찰이 기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못 해요. 늦어지면. 특검에서. 예. 그래서 검찰 기소 전에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해야 사실 지금 얘기하신 이제 이 검찰의 이제 수사 미진 내지는 방향이 잘못된 측면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기소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하나의 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없다면은 이것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된다거나 혹은 또 왜곡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검찰도 한 축을 하고 있고 경찰도 공수처를 함께 하고 있는 이 축이 검찰 혼자만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서로 혼선은 불가피하지만 혼선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인 섭외를 지금 못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에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비롯해서 대표 변호인단을 몇 명을 지금 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이제 꾸려졌으니까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 얘기하셨겠지만 포토라인까지는 안 설 것 같다. 그럼 체포영장까지 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체포영장까지 가게 되면 경호처가 있는 거고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지만요. 이거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제 집행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뭐 이런 것을 직무정지된 자에게 뭐 안보 보안상의 이유로 체포영장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이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호처가 막거나 이런 일은 실제로 쉽지 않다. 그래서 신병이 확보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혹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설득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든 아니면 공조본이든 어디 나가서 어쨌든 포토라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자신을 지지해 줄 그 여론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포토라인에 과감하게 서는 방안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모습이 과연 윤 대통령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제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굳이 윤 대통령이 이제 서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사실 뭐 피의자 포토라인이 사실상 이제 폐지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포토라인에 서는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예.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이 변호인단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변론권을 사실상 포기를 했던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것은 스스로 직접 헌재에 나가서 심리 과정에 본인의 이제 변론 이런 것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걸로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예,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시간 지연 차원에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 경찰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속도 좀 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안질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나왔는데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스스로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인데 거기서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헌재 쪽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이것 때문에 탄핵 기각이 좀 우려가 된다 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공석이 돼 있는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그리고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아내 언니를 지금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영식 재판관이 과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냐. 야권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랜덤으로 자동 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협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됐으니까 조금 이제 우려들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우려 상황이죠. 그러나 예. 그걸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예.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재판관이 지금 이 사건의 이제 주심 재판관이 된 게 결론을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의 임명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의해서 어떤 위원장 자리에 올라갔고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도 그 최근에 뉴스들을 아예 안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지위와 위치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국 주심 재판관이 나중에 그 재판 그 결과를 선고할 때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시선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변화가 오는 그런 변수들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국민의 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명백한 불법적
헌법적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저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제 탄핵 인용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분이 주심이 돼서 오히려 이런 이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오히려 국민들을 다 온 국민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변수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심 재판관이 작동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여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변수로서 또 작동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각을 해버리게 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공석이 지금 3명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다시 직무에 복귀하니까 일종의 비토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3명 빨리 민주당은 임명하자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도 있다. 이선의 재판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인수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가 권한대행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고 권한대행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잖아요. 이게 권한대행의 직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까지 진행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선의 재판관은 당시에 박근혜 탄핵 헌재 인용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장 이제 추천 몫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오늘 누구죠? 누가 황교안 때 임명 사례가 있다.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구인이 구성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저희가 헌법재판소 얘기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께서는 이제 본인에게 이제 득이 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변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지연을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이거 벚꽃 대선이 아니라 장미 대선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단풍 대선도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걸로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거거든요.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죠. 그래서 매우 간단한 사안이었어요. 내용적으로는. 2달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복잡했죠. 석 달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덜 복잡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내용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그 중간쯤에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복잡한 사안이었는데 변론권을 포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것이 마냥 늘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판결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아니에요?
외교권, 그다음에 안보, 군통수권, 국정운영 최고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통령의 공백 상태,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또 탄핵 심판에 깔려 있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늘어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직접 대응, 그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변론권 포기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법리라든가 이런 이제 쟁점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마냥 늘어뜨릴 수는 없다. 그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냥 늘어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보면 장마 대선이라고 하시면 한 뭐 6월 말 6월 말 6말 7초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말 7초라고 하시면 미묘한 시점인데 대충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과 그 여권이 이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제 친윤 친한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친한계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친윤에 대체적으로 다음 타깃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선임 안는 등 재판 절차를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심판 관련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안 하거나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자꾸 늦추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다시 꺼내는 거죠. 친형에 대한 얘기, 정신병원 얘기, 그리고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만약에 지금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니까요. 더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권의 공격, 그러니까 요즘 야권의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순전히 정치 전략적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내내 이재명 대표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거법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것도 실형 집행유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벌금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뭐 이런 거, 또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다. 저도 판결문을 보고 이건 무죄인데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1심 판결 유죄 판결 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 선포 이후로 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 국회 담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국회에서 맡겠다고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또 검찰에 의해서 야당 대표의 탄압으로 이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반대편에 뭐가 비교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폭정이죠.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저건 탄압이다. 이런 게 이제 다수 국민의 의견이고 검찰 수사가 너무했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 받고 계엄 거치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 늪에 빠지면 국민의힘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 이후에 탄핵이냐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론을 결정하고 대응했던 과정에서 이거 탄핵 안 된다고 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조기 대선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재명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하고 시간표를 맞춰서 탄핵이 되는 거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할 거냐. 이게 탄핵 반대의 논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늪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나 탄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국민의 그냥 공분을 일으켰던 계엄, 또 탄핵 과정에서 오히려 비호하고 탄핵 반대를 했던 국민들한테 총을 들이댔던 이 계엄 사태에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기를 들었거든요. 군인들은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에서 책임 여당, 집권 여당이 정치적 계산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정치적 계산기 가지고 모든 것을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늪에 빠질수록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뭐 수령을 거부하고 예. 뭐 소송 기록 이 수령을 접수 수령을 검토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니 왜 재판을 지연시키냐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대전제가 예.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한 검찰에 의한 야당 대표 탄압이다, 지나치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다르게 느껴질 다르게 것이다.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함께해서 이 과도기를 극복해보자. 관련된 지금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그 발언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다 양보할 수도 있다. 차라리 경제 분야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거부권 대상 심사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이라도 그 협의체에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 판단해보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집권당이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엄이 됐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 아니에요. 의석수는 작아도 집권 여당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도 사실은 집권 여당의 포지션이 정지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스스로들이 자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당을 오히려 끌어들여서 국민들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상 상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야당과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이 디자인을 하고 예. 제안을 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게 전공법인데 말씀하신 본인들이 끌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안을 확 받아들이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도 자리를 보존하기 힘든 상황.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당내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삿바끈을 놓쳤다 그래야 되나요? 거의 이제 좌초하고 제 힘으로 일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저기 뭡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장대비가 내린다. 이건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장렬하는 태양에 어떻게 장대비가 내려요? 형용 모순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은 불법이고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80%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헌법 파괴하고 대통령이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 선포를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맞다. 그러나 정치적 계산기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형용 모순을 넘어서서 이 한 사람 한 주체의 사고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양립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당이 됐어요. 85%의 탄핵은 통과됐지만 85%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 여야정 협의체를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탄핵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분개하고 있다.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지점하고 더 반대의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으면 오히려 야당을 끌어들여서 네. 다시 국민의힘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여야정 협의체라든가 국정안정 협의체로 오히려 집권당에서 제안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걷어찼다. 그걸 걷어찰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이미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강조했던 한동훈 대표는 물러갔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는지 질문해보는 시간, 답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